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8월 두 번째 주. AI 업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는 오픈 AI의 GPT-5 후속 조치부터 해서요. 안스로피 클로드, 또 카이스트, 신약 개발 AI, 위키백과, 엔비디아, 그리고 우주 비행사 AI 조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랑 같이 핵심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 역시 오픈 AI. 네, 빼놓을 수 없겠죠. 샘 알트만이 레딧 AMA에서 GPT-5 초기 성능 문제에 대해 직접 좀 이야기를 했어요. 라우터 결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이전 모델 GPT-4o 복귀 요청도 꽤 있었나 봐요. 이것도 검토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출시 초기에 성능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용자 피드백을 빨리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한 그 실시간 라우터 기능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용자 요청에 맞는 최적의 내부 모델을 딱 연결해주는 핵심 기술인데 이게 좀 불안정하면 응답 속도나 품질에 바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정화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 때 있었던 차트 오류 해프닝도 있었죠. 이게 또 AI 생성 정보, 이거 믿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요. 확실히 사용자들 목소리가 좀 컸던 모양이네요. 플러스 사용자들 사용량 제한도 2배로 늘려준다고 하고 일단 좀 달래기에 나선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겠어요. 자, 근데 이런 사용자 경험 개선 노력 안트로픽 쪽에서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안스로픽의 클로드 챗봇에요. 드디어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이전 대화 내용을 검색하거나 요약해서 예를 들어 중단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 그거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오픈 AI 방식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워요.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이전 대화 좀 참고해줘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만 과거 기록을 봐요. 반면에 챗GPT는 뭐랄까 계속 사용자 정보를 배우면서 프로필을 만들어가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나 사용자 데이터 활용 면에서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물론 이런 기억 기능이 편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gen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정보는 괜찮나?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들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국내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AI로 신약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BIND라는 모델인데 표적 단백질 정보만 딱 주면 최적의 암 치료제 후보 분자를 AI가 알아서 설계한다고요? 사전 경보 없이도? 와, 대단한데요. 네, 이 연구의 핵심,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요.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랑 그 만들어진 분자가 표적 단백질에 얼마나 잘 붙는지 예측하는 과정, 이걸 동시에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 두 단계를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BIND는 결합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 기반인데 실제 화학 법칙까지 적용해서 그냥 이론적인 분자가 아니라 진짜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좀 현실적인 구조를 제안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정말 신약 개발 과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AI가 막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위키백과가 AI가 만든 저품질 콘텐츠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아요. AI 글쓰기 도구로 만든 글인데 정보가 틀렸거나 출처가 좀 불분명하고 심지어 가짜 인용까지 있는 글들이 위키백과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긴급 삭제 같은 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랄까? 커뮤니티가 스스로 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AI가 쓴 글 특유의 말투, 예를 들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려 된다거나 특정 구문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AI를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키메디아 재단 쪽에서는요. 에디체크나 페이스트 체크 같이 편집을 도와주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좀 건설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거죠. 기술 발전이랑 정보의 신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균형점이라. 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시그레트 컨퍼런스에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내놨군요.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새로운 월드 모델을 공개했다고요? 네, 코스모스 리즌. 이게 70억 파라미터짜리 추론 모델인데요. 로봇이나 AI 에이전트가 주변 환경, 그리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또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추론해서
계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면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로보틱스 같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 생태계 전체를 좀 주도하려는 그런 야심이 보이죠. 데이터 센터 너머의 새로운 AI 활용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 이제 진짜 AI가 스크린 밖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네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 소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사랑 구글이 우주 비행사를 위한 AI 의료 조수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장기 우주 비행, 예를 들어 화성 탐사 같은 걸 염두에 둔 프로젝트예요. CMODA라는 AI인데요. 의사가 없거나 지구랑 통신이 끊기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우주 비행사 스스로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있게 돕는 게 목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기반의 멀티모달 도구인데 초기 테스트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 예를 들어 발목 부상 같은 경우에 74%에서 88% 정도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고 해요. 와, 우주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실제 의료기기 데이터랑 연동하고 또 미세중력 같은 우주 환경의 특수성까지 반영해서 모델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주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원격 진료 같은 지상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쭉 살펴본 소식들을 보니까 AI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삶이랑 사회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신약 개발부터 로봇, 우주 탐사까지 정말 상상하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관련 오픈소스 코드나 논문을 좀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네 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네 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또 행동하는 그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엄선한 논문 3편, 그리고 코드 프로젝트 2개, 이렇게 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논문입니다. Is Chain of Thought Reasoning of LLMs a Mirage? A Data Distribution Lens. 그 Chain of Thought, 그러니까 COT 프롬프팅 쓰면 LLM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마치 사람이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 논문은 이게 진짜 추론이 맞냐? 아니면 그냥 신기루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요. 이 연구는 COT 능력이란 게 사실 LLM이 학습 데이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추론 경로를 조건부로 생성하는 것에 가깝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학습된 패턴을 따르는 일종의 구조화된 귀납적 편향, 인덕티브 바이어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질문 분포가 많이 다르면 효과가 팍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엘캠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LLM을 직접 학습시키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다양한 분포 조건에서 실험해 보니까 그 결과가 학습 분포 경계를 넘어서면 COT 추론이 쉽게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로 같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럼 우리가 LLM 답변을 볼 때 이게 진짜 생각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학습 데이터에 있던 비슷한 걸 그럴듯하게 조합한 건지 좀 더 비판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LLM의 코어티 추론이 왜 그리고 언제 실패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는 논문입니다. 아직 진정으로 일반화 가능한 추론 능력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코어티의 한계를 좀 짚어봤다면 두 번째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 diffusion, a large-scale diffusion language model with high-speed inference 인데요. 이름에서도 약간 느낌이 오는데 이산 상태 디퓨전 기반 모델이고 추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디퓨전 모델하면 보통 이미지 생성을 떠올리는데 이걸 텍스트 생성, 특히 코드 생성 같은 데 적용한 거죠. 기존의 자기 회귀 모델들은 토큰을 하나씩 순서대로 생성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순차적으로 병렬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론 지연 시간에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병렬로 처리하니까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한 번에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느낌인가요? 네,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머큐리 코더나 제미나이 디퓨전 같은 모델들이 이런 접근법의 가능성을 이미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 Seed Diffusion 프리뷰 모델은 H100 GPU 환경에서 테스트했더니 초당 무려 2146 토큰 속도가 나왔다고 해요. 네,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러면서도 주요 코드 평가 벤치마크에서는 성능도 경쟁력 있게 유지했다고 하고요. 기존 머큐리나 제미나이 디퓨전보다도 훨씬 빠르다고 하니 대단한데요? 그렇죠. 속도랑 품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코드 모델의 새로운 어떤 최고 수준, state of the art on the speed quality part of frontier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로봇입니다. Genie Envisioner, A Unified World Foundation Platform for Robotic Manipulation. 로봇 조작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정책학습, 평가, 시뮬레이션을 전부 비디오 생성 프레임워크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이에요. 네, 핵심은 Gbase라는 대규모 지시 조건부 비디오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게 뭐냐면 로봇이 실제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공간적, 시간적, 의미론적인 역학을 구조화된 잠재 공간 안에서 학습하는 모델이에요. 아, 그럼 그걸 기반으로 G-ACT라는 게 행동 궤적을 만들고 네, 그렇죠. 잠재 표현을 실제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매핑해서 다양한 로봇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G심은 시뮬레이터 역할. 맞습니다. 행동을 입력하면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폐쇄로프, 그러니까 로봇이 행동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계획하는 식의 정책 개발을 위한 고품질 시뮬레이션 결과를 생성해준다고 합니다. EWN 벤치라는 표준화된 벤치마크 세트도 같이 만들어서 성능을 측정했다고 하고요. 시각적인 충실도나 물리적인 일관성 같은 것들이요. 네, 이 모든 걸 합쳐서 결국 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범용 내재된 지능, 엠바디드 인텔리전스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실용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 모델, 벤치마크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번째는 코드 프로젝트로 가보겠습니다. R0, Self-Evolving Reasoning LLM from Zero Data. 와, 이름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제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추론 능력을 발전시키는 LLM 프레임워크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기존의 자가 발전 모델들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대규모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R0는 그런 한계를 좀 넘어보자.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완전 자율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입니다. 완전 자율이라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기반 LLM 하나에서 시작해요. 이걸로 챌린저랑 솔버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모델을 복제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 코이볼브하는 방식이에요. 아, 챌린저는 솔버가 좀 풀기 어려워하는 능력의 경계에 있는 문제를 계속 내고 네, 솔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문제들을 풀면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마치 개인과외 선생님이랑 학생이 같이 성장하는 느낌인데요?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요? 그렇죠. 미리 정의된 과제나 정답 네이블 없이도 목표 지향적으로 자기 개선적인 커리큘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퀸3 4B 베이스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했더니 수학 추론 벤치마크에서 6.49점, 일반 영역 추론 벤치마크에서 7.54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와, 인간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코드 프로젝트인데요. Region Rank, Empowering Passage Ranking with Strong Reasoning Ability. 이건 이름 그대로 구절 랭킹, 패시지 랭킹, 선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특히 강력한 추론 능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LLM 기반의 리스트와이즈 랭킹 방식이 여러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왔죠. 근데 좀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리즌 랭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론 중심의 학습 데이터랑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리스트와이즈 랭킹이라는 게 여러 후보 구절들을 목록 전체로 보고 순위를 매기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랭킹이 가능한데 추론 능력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즌 랭크는 어떻게 했나요? 우선 다양한 도메인에서 쿼리랑 구절들을 가져와서 딥식 R1 같은 강력한 모델로 고품질 학습 레이블을 만드는 자동화된 데이터 합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 일관성 데이터 필터링 메커니즘 같은 것도 적용했고요. 학습 방법도 좀 특별하다면서요? 네, 리스트와이즈 리랭커에 강력한 추론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2단계 후처리 학습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도 학습 방식으로 미세 조정, 콜드 스타트 슈퍼파인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하는 거죠. 강화 학습 단계에서는 다중관점 랭킹 보상, 멀티뷰 랭킹 리워드라는 걸 설계해서 효과를 더 높였다고 하네요. 네, 리스트와이즈 랭킹의 특성을 잘 반영한 보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고요. 포인트와이즈 리랭커인 랭크 1보다 지연 시간도 훨씬 짧다고 합니다. 브라이트 벤치마크 리더보드에서도 40.6점으로 최고 수준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오, 성능과 속도 둘 다 잡았네요. 이 코드는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뉴스레터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흥미로운 AI 논문과 코드 프로젝트를 살펴봤습니다. LLM 추론 능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부터 추론 속도 개선, 로봇 공학과의 접목, 또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 그리고 랭킹 능력 강화까지 정말 다채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특히 데이터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R0나 비디오 생성이라는 방식을 로봇 제어에 통합한 쥐니 엔비저너 같은 연구는 AI의 가능성이 정말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COT의 한계를 지적한 첫 번째 연구 역시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맞아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어쩌면 R0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기술 발전 속도만큼 우리 사회가 그 의미와 영향을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